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미래 치료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ASD를 뇌에 국한된 유전 질환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로 높은 유전적 요인에 기반하며 뇌 시냅스 기능의 고유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 발달 장애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ASD를 뇌뿐만 아니라 면역계, 대사계가 상호작용하는 전신성 면역대사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신경염증이 주요 원인이며 모체 면역 활성화에서 시작되어 장내 면역축을 통해 지속되는 다층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설명되지 않는 유전력이라는 기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가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모체 면역 활성화, 즉 MIA가 태아의 뇌 발달 궤적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임신 중 모체의 감염, 예를 들어 풍진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 자녀의 ASD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은 특정 병원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모체의 면역 반응의 강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물 모델 실험에서는 병원체 없이 면역 활성화만으로도 자손에게 사회성 결핍, 반복 행동 등 ASD 유사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임신 중 모체의 감염이나 스트레스가 염증 신호 전달을 통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체 면역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분자적 메신저인 인터루킨 17A, 줄여서 IL-17A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첫째, 특정 장내 미생물이 TH17세포의 분할을 유도합니다. 둘째, 이렇게 활성화된 TH17세포는 핵심 염증 매개체인 IL-17A를 혈류로 분비합니다. 셋째, 이 IL-17A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뇌로 직접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인터루킨6, 즉 IL-6 역시 염증 신호 전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 뇌로 들어간 IL-17A는 대뇌 피질 발달을 방해하여 피질 패치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ASD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체 면역 활성화, 즉 MIA는 태아에게 단순히 일회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흔적, 즉 후생 유전학적 흉터와 면역 기억을 남깁니다. 먼저 조절 T세포, 즉 Treg 세포의 결핍입니다. MIA는 자손의 Treg 세포의 후생 유전학적 변화를 일으켜 그 수와 기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킵니다. Treg 세포는 면역 반응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므로 이 결핍은 뇌를 만성 염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IL이 치료로 성체쥐의 행동 결함이 가역적으로 회복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아교 세포의 프라이밍 현상입니다. 태아기 염증 노출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 세포의 DNA 메티라 패턴을 변화시켜 출생 후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과민 상태로 만듭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태아기 염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설정값을 평생 지속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ASD는 왜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4배 더 많이 발병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핵심 기전으로 통합 스트레스 반응, 즉 IS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체 염증에 노출되었을 때 남성 태아의 뇌에서는 ISR 경로가 활성화되어 뇌 전체의 단백질 합성이 억제됩니다. 이는 시냅스 형성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을 고갈시키죠. 반면 여성 태아의 뇌는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성을 보이거나 보상 기전을 작동시켜 단백질 합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남성에게서만 선택적으로 심각한 신경 발달 저하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회로의 건축가인 미세아교 세포의 실패가 ASD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세아교 세포는 뇌의 상주 면역 세포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하여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가지치기의 핵심 주체입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는 미세하교 세포가 정교한 가지치기를 통해 신경회로를 최적화합니다. 그러나 ASD에서는 미세하교 세포의 기능 부전이 발생합니다. 첫째, 과소 가지치기입니다. 기능 저하된 미세하교 세포가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하지 못해 발생하며, 이는 뇌의 국소적 연결 과잉과 피질의 과도한 흥분성을 초래합니다. 임상적으로는 감각 과민성과 뇌전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둘째, 과잉 활성화 및 손상입니다. 만성 염증으로 과활성화된 미세하교 세포가 정상 시냅스까지 무분별하게 공격하여 흥분성 억제성 균형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이는 ASD의 핵심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경염증은 출생 후에도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증폭기로서의 장뇌 면역축입니다. 말초의 문제가 중추의 염증을 지속시키는 것이죠. 첫째,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ASD 아동에게서는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감소와 유해균인 클로스트리dium 증가가 흔히 관찰되며, 위장관 증상과 ASD 증상 중증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보고됩니다. 둘째, 장 누수입니다. 장 투과성 증가로 인해 세균성 뇌독소, 즉 LPS가 혈류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대사성 내독 소혈증을 유발하여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입니다. 셋째, 이렇게 발생한 전신염증은 마지막으로 뇌염증을 유발합니다. 전신염증이 혈액-뇌 장벽을 손상시키고 뇌 안의 미세하교 세포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이 장뇌 면역축은 태아기에 시작된 신경염증이 출생 후에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불꽃인 신경염증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신경염증 바이오마커 탐색의 가능성과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초혈액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입니다. ASD 아동의 혈액에서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패턴이 흔히 보고되어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 간 결과 불일치가 심하고, 이는 ASD 집단의 극심한 이질성을 반영합니다. 모든 환자가 과염증 상태는 아니며 면역 결핍이나 정상 프로파일을 가진 아형도 존재합니다. 둘째, TSPO 페트 신경 영상입니다. 활성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직접 시각화하여 뇌내 염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기 연구에서 TSPO 결합 증가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결합이 감소한다는 상반된 결과도 나옵니다. 이는 ASD의 신경 면역 상태가 단순한 온오프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단일 바이오마커로는 불충분하며 환자 아형을 구별하는 다중마커 패널과 알고리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ASD의 이질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광범위 치료제의 냉정한 교훈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만병통치약 시계, 즉 하나의 치료법으로 모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전체 ASD 집단은 매우 다양하며 이중 선별된 소그룹만이 특정 치료에 반응합니다. 사례 연구로 미노사이클린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미세하교 세포 활성 억제제이지만 초기 소규모 연구에서는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전반적인 효과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ASD 환자가 염증성 아형이 아니므로 환자 선별 없는 임상 설계는 효과를 희석시킨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은 재대열 치료에 대한 듀크 대학의 연구입니다. 면역 조절 및 신경 보호 기전을 가졌지만 전체 환자군 분석에서는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분석에서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비언어성 지능지수, 즉 MVIQ가 70 이상인 고기능 아형 그룹에서는 위약 대비 의사소통, 시선 추적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ASD의 이질성을 무시한 치료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치료 성공의 열쇠는 환자 계층화에 있다는 통합적인 결론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환자 계층화를 통한 정밀 의료는 분명한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바로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을 통한 바이오마커 기반의 표적 치료입니다. 첫째, 바이오마커 발견, 즉 자물쇠입니다. ASD 아동의 약 20%에서 25%가 뇌의 엽산 수송을 방해하는 엽산 수용체 알파 자가항체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표적 기전, 즉 열쇠입니다. 환원형 엽산인 류코보린은 이 자가항체에 의한 차단을 우회하여 뇌에 엽산을 직접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결과, 즉 성공입니다. 엽산 수용체 자가항체가 양성인 환자군에게 류코보린을 투여했을 때 언어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누구를 치료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바이오마커와 무엇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표적 약물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며 미래 ASD 치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의료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사중재로서 케톤 식이요법입니다. 이 요법은 뇌 에너지원을 글루코스에서 케톤체로 전환시키는 기전을 가집니다. 이때 생성되는 케톤체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 활성을 억제합니다. 동물 모델에서는 모체 면역 활성화로 인한 행동 결합 및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둘째는 신경 조절로서 경피적 미주신경 자극술, 즉 TAVNS입니다.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콜린성 항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말초와 중추의 염증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기전입니다. 파일럿 연구에서 불안, 수면 장애, 문제 행동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가정 내 치료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는 특정 위장관 증상 하위 그룹 외에는 대규모 연구에서 ASD 핵심 증상 개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신경염증 연쇄 반응의 전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원은 바로 모체 면역 활성화입니다. 이는 태아기의 후생 유전학적 각인과 초기 뇌 발달 오류를 유발합니다. 이때 IL6, IL17A와 같은 염증 매개체가 관여하고 조절 T세포 결핍, 피즐 패치 형성, 미세아교세포 프라이밍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출생 후 뇌에서는 미세아교세포 기능 부정과 신경회로 이상이 나타나 시냅스 가지치기, 오류와 흥분성 억제성 균형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장뇌 면역축 불균형이라는 전신적 증폭기에 의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이 최종적으로 사회성 결핍, 반복 행동, 감각과민, 위장관 문제와 같은 ASD의 핵심 증상 및 동반 질환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명과 4가지 핵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재정의입니다. ASD를 뇌에 국한된 시냅스 질환이 아닌 장, 면역계, 대사계가 상호작용하는 전신적 질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계층화입니다. 하나의 ASD는 없다는 인식 아래 만병통치약식 접근을 버리고 바이오마커를 통해 염증성 아형 등 환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결합입니다. 단일 약물보다는 장내 환경 개선, 신경염증 억제, 신경회로 조절을 결합한 다중표적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개입입니다. 단순한 증상 관리를 넘어 발달 초기에 질병의 진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역전시키는 질병 조절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여 증상 관리에서 질병 조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이 ASD를 가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